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핫 키워드 미국 PCE, 금융주, 두산, 현대, 글로비스 순서로 오늘 투자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PCE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매달 중순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오고 월말에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옵니다. 요게 사실 연준에서 지금 주시를 하는 물가 지표인데 맞습니다. 오늘 밤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자, 어떻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일단 예상치는 6월 기준으로 오늘 나오는데 6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0.2% 정도만 나온다면 미국의 물가 잡히고 있구나라는 심리를 더해줄 수가 있을 건데 일단 그러네요. 연율로 예. 계산해도 2% 초반이 되니까. 네, 일단 지금 봐야 될 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앵커와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했었습니다만 GDP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2.8% 연율 대비 상승으로 나왔죠. 성장률. 예. 시장의 컨센서스는 2.0%였고 앵커께서는 어제 당시에 연은의 추정치를 감안하면 2.0보다 높을 것 같다 했지만 2.8까지 예상하시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뛰었냐?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는 소비자 지출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써서 지탱이 되는 나라인데 1분기에는 이때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분기 보니까 2.3% 증가율로 나왔고 어디에 많이 썼냐? 주택에 많이 썼고 의료에 많이 썼고 그리고 스포츠라든가 도박 같은 이제 레크레이션에 좀 많이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늘린 것 치고는 2분기 전체 물가는 조금 그렇게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확인시켜줄 지표가 마지막 퍼즐이 6월 미국 PCE 지표인 겁니다. 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경에 나올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2% 정도대로 나오면은 미국의 물가 그래도 조금 안정되고 있구나. 경제 아직까지 소비 잘 나가는 것 치고는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9월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온 트럼프 공화당 전 대통령이 후보가 이거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하지 말고 11월 금리 인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들 이후에 지금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물가 지표마저 시장의 예상치를 좀 벗어나는 높은 치가 나온다면 투자 심리를 더 흔들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0.2% 수준에 나와준다면 흔들렸던 투자 심리가 조금 정상을 되찾을 가능성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금융지주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계속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상당히 이슈의 중심이었고 오늘은 이제 기아도 내놓습니다만 금융지주도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금융지주 그 전에 이제 KB금융도 실적을 내놨고요. 자,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금융지주 또 있죠. 예, 오늘 나오면 이제 4대 금융이라고 불리는 KB, 신한, 우리 하나금융 모두 실적이 나오는데 아마 네 곳 다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오늘 나올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단기순이익 전부 한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한이 조금 더 좋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2분기에 단기순이익이 1.3조 원,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마 9,700억 원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증권가에서는 1조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비공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논리는 비슷합니다. 이 KB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이 나왔던 그동안에 이제 금리차 덕분에 이제 마진도 좋았었고 그리고 홍콩에서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것 덕분에 ELS로 타격받았던 것들 때문에 만들어놨던 충당금, 미리 쌓아놨던 돈들 다시 이제 이익으로 환입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실적이 좋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KB, 우리금융 이어서 신한과 하나도 아마 사상 최대에 가까운 실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시장에 있습니다. 네, 어제 금융지주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금융지주는 조금 덜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신한금융,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으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만큼 배당 여력도 좁아지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주주 환원 겁니다. 정책 맞습니다. 이런 거 봐야 되군요. 시장도 지금 고배당주에 대한 이 친화적인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제였지만 세법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주주 환원 확대한 상장 기업에 대한 법인세
3년 동안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들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들이 가능하냐면은 아마 3분기, 4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좋다면은 이 오늘 나올 우리금융이 아니라 하나금융이라든가 계속해서 배당을 조금 더 늘릴 여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율 50% 달성 목표로 지금 배당을 주겠다 이런 얘기 미리 내놨거든요. 하나금융 역시 3분기 결산 이후에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 얘기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신한 역시도 지금 실적이 좋다면 배당을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기조와 맞물려서 적어도 은행주, 금융주들은 확실한 수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흔들리는 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두산입니다. 요즘 욕 많이 먹고 있죠. 합병 때문에. 그런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밥객과의 합병 비율 때문입니다. 항상 합병 비율이 문제이죠. 누구한테 더 유리하냐. 희한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객 뭐 주가가 줄줄이 다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시장의 신뢰가 좀 깨졌다 이런 이제 징표로 보이는데 뭐 SK도 뭐 합병 비율 때문에 많이 욕을 먹었고. 그렇죠. 요 이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핵심은 지금 우리나라 법상 대주주한테만 유리하게 합병 구조가 짜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나와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결국 이 시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합병이 불발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불확실성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두산을 막론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모두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 두산 로보틱스의 금감원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 금감원의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 잘 보면은 시장 반발의 근원인 합병 비율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소액 주주들이 이번 사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뭔가 바꿔야겠구나 이런 심각성을 더 크게 받아들였다 이 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사실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소액 주주들이 잘 뭉치면은 합병 불발을 시킬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두산은 재편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주주들의 요구가 커지면은 이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거죠. 쉽게 말하면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두산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에서 합병이 조금 깨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금 여력이 그만큼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딱 표를 보니까. 맞습니다. 이 예를 보면은 두산 밥캣의 사례를 조금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많이 떨어졌죠. 44,150원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인 10월 중순까지도 이 4만 원대 수준을 유지하면요. 소액 주주는 꼭 이 합병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워낙 낮으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이 얘기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수준은 54,459원인데 이거 다 매수하려면요. 2조 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산이 주식 매수 청구에 쓸 한도 금액 1조 5천억 밖의 경우에는 훨씬 뛰어넘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최근에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두산식의 합병이 지금 옳으냐. 지금 자본시장법을 좀 손봐서 이런 식의 합병 비율 하지 못하도록 시가총액 아니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합병하도록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정치권 눈치 안 볼 수 없는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 두산그룹 쪽에 다시 행사할 가능성 이 시나리오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대주주만 배부르는 식의 어떤 전략들 하기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환경들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실적 내는 거 보니까 2분기에 마이너스 79억 원 영업 적자 오히려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투영이 된 주가, 요 합병 비율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이 최종적으로 뭐 소액 주주들 반발 때문에 어그러질 가능성까지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제기를 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켓의 모회사죠. 에너빌리티 실적을 내놓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의 공시가 나오는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계속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는 다 걱정스러운 얘기들이었는데 이번 네 번째 얘기는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이 증권가들이 어떤 믿음을 강화시켜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계속해서 실적 나오니까 목표가를 높였거든요.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당연히 현대글로비스 2분기 실적 좋았으니까 그랬겠죠.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2분기에 7조 원 넘어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400억 원에 육박하는 모습인데 왜 그랬냐? 이제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차를 이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업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죠. 이게 운임이 올라가면 이 회사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현대글로비스가 이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상반기에 한 89척 운행했던 이 선복을 한 10척 더 늘려서 하반기에는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거고 그동안의 운임 상승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까지도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권가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의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내년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비스의 이 자동차 운반선 PCTC 부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운임 호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점이 지금도 지금이지만 내년이 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더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 KB증권 같은 경우도 글로비스 목표가를 41% 넘게 상향했습니다. 17만 원으로 잡았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 앞으로 배당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죠.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뭐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이 한 20% 가까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순환출자구리의 핵심 중에 하나죠. 모비스와 함께 현대글로비스 주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